네, 수술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하린입니다. 술술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제휴 대표 변호사 김상근입니다. 상가관리금 여전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 한번 짚어보고 바로 네. 오늘의 주제 신규 임차인 주선행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까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임대인아 방해 좀 하지 마라 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조문을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선한 이 주선행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판결을 보면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가 정하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을 알리면서 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는 신규 임차인의 존재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판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판단에 따르면요,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제 새로 데리고 올 임차인한테 보증금, 월세 얼마 받을 건가요? 라고 정도만 물어보고 얼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격은 너무 비싸서 들어올 사람이 없다. 당신 일부러 가격을 비싸게 불러서 내가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도 법원은 이런 경우에 신규 임차인이 특정이 안 됐으니까 주선행위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기존의 대법원 판결 중에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걸 임대인한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나는 계약 체결을 안 해줄 거다. 라는 거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굳이 임차인이 특정한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불필요한 절차를 굳이 밟지 않더라도 이건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맞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든지 문자든지 녹음이든지 임대인이 미리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표시했다는 증거로 남겨두셔야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저한테 이제 이렇게 신규 임차인 주선행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제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아야 된다. 돈을 받고 그 대신 특약으로 임대인과 계약이 안 되면 이 돈 언제든지 돌려준다. 이런 내용을 적고 돈을 실제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규 임차인 되려는 분이 임대인과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이 임차인한테 돈 돌려달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해주는 거죠. 확인서를 적어주시겠죠. 그럼 네. 이제 그 확인서가 이제 그 권리금 계약서도 있고 그리고 신규 임차인 되려 했던 사람의 그 이제 확인서도 있으면 이제 증거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확실하게 구비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리하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이라 함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임대인도 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줘야 기존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못 받게 이렇게 계약 체결을 안 해주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임차인이 특정된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